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괜찮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지금 딱 보시면은 미국 달러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제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흐느적거리면서 29,142달러 선까지 밀려버리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1,84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지대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뒤에서 분석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 이어가기 전에 약간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제가 일이 있는데 방송이 좀 늦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는데 늦을 수가 있겠고,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어디를 가봐야 돼갖고요. 일요일에는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카펫 소매업체, 외국에서는 바닥에 카페트를 많이 깔죠. 그것을 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플로링 헛에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EO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의 자본 보유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자금 상태를 보아하니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은 75,105파운드로서 한화로 환전을 해보자라면 1억 2,352만원 정도가 되는데 비트코인 3.3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양이 좀 작아가지고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마이크로스트러지가 얼마나 살벌하게 비트코인을 사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디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소량이라도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크립토 퀀트의 기구자 맥디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지금 현재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바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으며, 일부 채굴자들은 이미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일 하루 이틀 겪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복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것인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채굴자들이 던지는 것도 있지만은 단기 보유자 및 고래들이 집어 던지고 있다는 소식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수차례나 공유를 한 소식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보지는 않도록 하겠는데, 계속해서 고래들이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팔면서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좀 찜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무슨 내년에 1억 간다 이래버리니까 이 초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런 오도방정을 떨 때마다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특히 한국 뉴스에 비트코인 가격, 특정 코인 가격 나오면은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언제쯤 전고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 중에 23%가 1년 안에 전고 회복 가능, 47%는 앞으로 5년 안에 7만 달러 수준을 비트코인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4%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쯤 6만 7천 8천 달러 혹은 7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걸리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달러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때와 같이 한번 크게 뒤집어진다라면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험 자산들 영향을 꽤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에서 어리버리를 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숏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29,000달러는 나름의 지지선입니다. 해당 지지선에서 숏을 이렇게 때린다. 한번 꽉 짜내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파스티라는 분석가는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29,600달러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28,000달러까지 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크립토 랏 분석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한번 한 다음에 29,600달러 선까지 집어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떡락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한번 올려준 다음에 탈출할 사람들은 탈출한 다음에 그 자리부터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은 어디가 될까? 비트코인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어디가 될까? 의견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일단 여러 매체에서는 27,000달러 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하베베 최근 하락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숏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하베베는 27,267달러짜리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27,267달러. 다음으로는 인컴샤크 분석가 최근 30,000달러, 31,000달러 고점에서 공개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디에서 다시 주술 것이냐? 바로 27,000달러 구간에서 본인도 다시 주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맞추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인컴샤크. 자, 그 다음에 꽥꽥 오리 선생. 비트코인이 31,000달러 했을 때 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 비슷합니다. 27,300달러 구간 혹은 26,000달러 후반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27,000보다 약간 높게 보는 28,000달러짜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28,4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으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 28,000달러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숏을 한번 짜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 같은 경우는 99% 이상이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이러한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 계속해가지고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솔라나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나가 가차 상승하고 다시 범위 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밑에까지 열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해당 차트는 좀 극단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15,00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즉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 정도가 단기 바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샘 알트마니가 투자를 해가지고 유명한 월드코인이 드디어 발행이 됐습니다. 출시가 됐는데 벌써부터 바이낸스, OKX 등등의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등 열기가 뜨겁습니다. 거래 개시 후에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월드코인 측에서는 밝히기를 3년간의 개발 끝에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 이 월드코인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월드코인이 성공한다면 경제적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버리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온라인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부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발행량이 100억 개랍니다. 그 중에 75억 개는 월드코인 커뮤니티에 할당이 되게 될 물량인데 15년에 걸쳐가지고 언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월드코인의 사용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3분기에 35개 이상의 도시에 15만 개 자체 개발 홍채 스캔기를 배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다가 월드코인 가입자가 현재보다 5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할 수가 있겠으며 지금 현재까지 월드 ID 가입자가 200만 명, 여기에다가 최소 수백만 명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15만 명 이상이 월드 ID에 가입을 했고 우리는 스페인에서의 사업 규모를 최대 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최소 한 군데 이상 서울 쪽에 이 홍채 인식기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월드 아이디를 만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홍채 인식기 눈깔 정보를 넘기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걸 그렇게 쉽게 이 회사에 주기는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코인이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거래소 가서 사면 되죠.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된 이상 비트코인 떨구면은 얘도 같이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쭈기형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립토권트의 대왕 쭈기형 대표 월드코인 발행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그는 일침을 놨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홍채 스캔기를 사용해가지고 홍채를 인식을 해도 갖다 바쳐도 토큰을 받을 수도 없다. 인센티브가 쥐뿔도 없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글로벌 디지털 머니로 굳이 월드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채 정보는 디지털 지갑 관리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토큰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일 뿐 유틸리티가 전혀 없다. 유틸리티 없는 코인은 뭐다? 스캠이다.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들어와 반박 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월드코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는 기타 소식. 최근에 페페 고래들, 초기 투자자들이 페페를 갖다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고래들도 연달아서 페페를 던지면서 페페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버려지는 개구리. 안타깝고요.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풀 FT풀의 공동 창업자 중국 사람 춘장이 아니라 춘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유니스왑에 20만 체인링크를 유동성 풀에다가 풀어놨었는데 이를 회수한 후에 해당 물량을 팔았는데 740개 이더리움과 15만 5천 개 USDC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체인링크를 팔았느냐? 배가 고파서 팔았다.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배고프면 짜장 한 그릇 시켜 먹어. 다음으로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름을 X로 바꾼다라는 소식이 나온 후에 이름에 X가 들어간 잡코인들이 크게 펌핑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가 당연히 새로운 X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코인 이틀 만에 100배 올랐답니다. 참 정말로 이 암호화폐 시장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박장이 따로 없네요. 그런가 하면 도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는데요. 웃지 못할 사연, 해외에서 아버지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천억 원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한 여성은 한국에서 이거 환전하려다가 걸려가지고 벌었었던 비트코인 전부 다 뺏기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달까지 했네요. 비트코인 24,613개 모았습니다. 여기다가 도건이 꿍쳐놓은 비트코인까지 회수할 수 있으면은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라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은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